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흩날렸어요. 부엌의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내며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밥과 반쯤 남은 미역국, 그리고 김 한 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70대의 이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삼키는 일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힘들었죠. 오늘은 뭐라도 좀 먹어야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마치 누군가 듣고 있기를 바라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 웃고 있었죠. 순자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참 여전히 웃고 있네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얽혀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순자는 놀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올리자 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잘 지내지? 그럭저럭이지. 넌 애들은 잘 있고? 응, 잘 있어. 나중에 들를게. 짧은 통화가 끝나자 방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의자는 남편이 앉던 자리였죠. 그 자리는 여전히 식탁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 자리에 손을 올렸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까치가 울었습니다. 까악. 그 소리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어요. 당신, 오늘 같은 날엔 참 그립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곧 닦아냈습니다. 괜찮아요, 이순자. 또 하루지 뭐. 스스로에게 말하듯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며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목도리를 고쳐 두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비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였고 오늘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몰랐습니다. 그날 노인정 앞에서 40년 만에 다시 마주할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겨울 공기가 살짝 매서운 오후, 이순자는 늘 가던 동네 노인정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그 온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이런 게 하루의 낙이 됐네. 그녀의 목소리엔 익숙한 체념과 조용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정 앞에는 평소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윷놀이 소리, 장기판 돌 부딪히는 소리, 하하 웃음소리. 그 안에서 이순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구부정한 어깨선, 심지어 손에 든 검은 모자까지. 이순자의 시선이 무심코 그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간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40년 전 젊은 날의 남편이 웃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순자의 입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꺼낸 담배를 쥐고는 피우지 못한 채
손끝만 매만졌습니다. 그 작은 습관조차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젊은 시절 역 앞에서 기다리던 어느 오후의 기억. 바람에 날리던 스카프, 웃던 눈빛, 순자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 이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정의 소음이 멀어지고 대신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녀는 천천히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순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은 오래전에 떠났는걸.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호. 그녀의 첫사랑.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운명이 남겨둔 마지막 인연의 문턱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이순자는 다시 노인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 한켠이 계속 흔들려서였죠. 혹시 오늘도 그 노인이 있을까? 아니면 단 한 번의 착각이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노인정 안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육가락이 던져지고 도다, 거리다 하는 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자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문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채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순자의 손에 들린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얼떨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근처 사시나 봐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 멀진 않습니다. 자주 오는 곳이라.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낯이 익네요.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기억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오래전 어느 여름날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강가의 버드나무 아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젊은 자신. 그 앞에서 수줍게 미소 짓던 남자, 정호. 그는 떠나기 전 꼭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고 시간은 그렇게 그녀를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죠. 현재로 돌아온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습니다. 찻잔의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그 사람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 속엔 세월이 아무리 덮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컵이 탁자에 부딪히며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그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 낯설지만 너무도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햇살이 떨어졌고 그 순간 기억의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젊은 시절의 정호가 선명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남자는 순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두 사람 사이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시는군요. 이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정우 씨 맞아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 그 순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월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움이 현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묻어두었던 시간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말.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노랗게 빛났고 그 불빛 아래 사진들은 오래된 기억처럼 색이 바랬습니다.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남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구석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바람 부는 강가, 머리카락이 날리던 여름날의 사진. 그녀 곁에 서 있던 한 남자. 그가 바로 정우였습니다. 이순자의 손끝이 그 사진 위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의 미소가 마치 지금 이 순간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순자야. 그 짧은 한 줄이 그녀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있었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바스락거리며 쉽게 찢어질 듯 약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의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본 당신의 얼굴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다시 마주하고 싶습니다. 이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오래된 잉크 자국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이런 편지를.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하게 낯선 봉투 하나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땐 무심히 덮었습니다. 혹시 그 편지가 바로 이거였을까? 순자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던 건가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편지를 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정우 씨, 그때 내가 몰라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그 말은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가 40년 전의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를 그 사람에게 닿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엔 슬픔과 미소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내면엔 이제 하나의 확신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낯선이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청춘의 한 조각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그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마치 오래된 등불처럼 작지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정 앞 골목에는 이른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벤치에는 어제와 같은 자리가 비어 있었죠. 이순자는 천천히 걸어가며 손에 편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내내 품에 안고 있던 그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정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쿵쿵 크게 뛰었습니다. 그를 다시 보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 편지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육가락 소리, 웃음소리,
라디오의 트로트.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눈은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 창가 쪽.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말에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 어제는 반가웠어요. 그리고 놀랐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편지 혹시 당신이 쓴 건가요? 남자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이 종이를 쓸 때 세월이 무너지는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글씨 제 것이 맞습니다. 그땐 보내지 못한 편지였어요. 아니, 보냈는데 답이 오질 않아서.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냈다고요? 그럼 왜 저는 받지 못했을까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저도 오래전 이야기라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야 알았어요. 아마 그 편지는 누군가가 막았겠지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의 서랍 속 낯선 봉투, 미묘한 불안감, 그리고 지금 이 편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남편이 그 편지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 저는 그날 떠나며 약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아무 말 안 해도 당신이 알아볼 거라고. 그 말에 순자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조용했지만 오래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손을 뻗어 그 잔을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야 봤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전해졌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러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단지 오랜 시간 돌고 돌아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정호는 편지를 다시 접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히지 않는 손끝의 기억이었습니다. 순자 씨, 그때 전 많이 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게 떨렸습니다. 대답이 오지 않아서 그저 나 혼자만의 사랑이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떠났고 그 후로는 제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편지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공허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말끝이 흐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받았지만 바로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대로 그저 두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세월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가장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제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에게 어울릴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떠나는 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말에 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군요. 난 그걸 버림이라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오랜 그리움을 넘어 이제야 닿은 온기처럼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호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닿는 순간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을 알아봐서 다행이에요. 정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둘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오랜 세월 닫혀 있던 두 마음의 문이 이제야 조심스레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는 후회 말아요. 그땐 너무 어려서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몰랐던 거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심은 늙지 않는다는 걸. 그 말에 순자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하얀 눈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덮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눈은 어느새 그치고 공기에는 봄 기운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이순자는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았습니다. 차가웠던 바람 속에서도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로 산 하얀 찻잔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찻잔을 맞은편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이 다시 내 봄을 데려왔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얼굴을 감쌌고 그 속에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공허하게 느껴졌던 공간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도 창가에 놓인 오래된 꽃병도 모든 게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호 씨.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편하게 가르쳐 주네요. 외로움도 결국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걸.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녹으며 작은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길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마치 그녀의 눈물처럼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떠난 이 길 끝에 봄이 오면. 그 가사는 마치 지금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유리창 앞에 붙이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잉크는 많이 바랬지만 그 글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순자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 기다림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찻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순자는 손을 들어
천천히 그새의 날갯짓을 따라갔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건너 다시 피어나는 거구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슬픔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노인정 앞 벤치,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고 봄이 고요히 자리를 잡은 날이었죠. 이순자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자리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잔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정호 씨. 벤치 옆에는 떨어진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송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 내려앉자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는 듯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멀리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익숙한 멜로디가 공기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던 시간보다 그리워했던 시간이 더 길었네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느리게 날고 있었습니다. 그 새의 그림자가 잠시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쳤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씨. 나의 봄을 다시 데려와줘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벤치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어딘가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과 감사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인연은 멀어져도 마음은 남죠.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창가 너머로 고요한 마을 풍경을 비춥니다.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음악처럼 이어졌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햇살 속으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난 사랑의 마지막 숨결처럼 아름답게 사라져갔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